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 전문가 기초과정 학습 코칭과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 코칭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Self-Directed Learning이라 그 러닝인데, 다른 데서는 Self-Controlled Learning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영어적 표현은 이렇고요.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전적 정의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여부에서부터 그 목표 설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그리고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학습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공부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부족하고요. 교육 과정의 이제 전 과정, 그러니까 목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 형태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는 서울대 교육연구소에서 정의한 내용이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학습의 필요와 그 욕구가 방해돼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학습 동기라고 합니다. 학습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는 것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습의 참여 여부와 시기를 결정을 하는 건데,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할 때, 이번 시험에 나는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학습 목표일까요?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서의 목표라고 하면 그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부족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중간고사에 내가 평균 5점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다 치고 결과적으로 평균이 5점 이상이 되었으면 목표가 달성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5점 이하가 나왔으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는 학습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수학 1단원에서 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공식을 먼저 외우고, 교과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집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한다는 그런 학습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본문의 내용을 내가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반대로 내가 단어를 먼저 다 외우고 본문의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학습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가 미리 학습 전에 이런 학습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성취 결과에 내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내 주관적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목표 설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 형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학업 성취도의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해야 되겠죠. 그 주관적인 평가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조건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미래의 인재들이 이제 채용을 할 때에 어떤 역량들을 갖췄는지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 역량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능력들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2015년 교육과정의 추구 방향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고입이나 대입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학생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나타내거나 또 자신이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사교육 대비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평가들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에서의 채용할 때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창의력의 깊이나 문제 해결력의 깊이는 수동적으로 학습해온 학생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 기업의 채용이나 면접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재 역량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것은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그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미래 인재 역량들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은 외국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이것들은 수동적인 학습을 해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도전 의식이라든지 창의성 그리고 뭐 협력, 그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학습을 가지고서는 그 역량을 가지기에는 좀 미비하겠죠. 자기주도 학습에 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에 이러한 역량들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할 때에 그러한 역량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 비교를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한국 교육고용 패널의 자료를 가지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김희삼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인 결과인데요. 이것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인문계하고 그 실업계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들을 조사해서 이 조사들을 10년 동안 또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랬을 때에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과 자기주도학습을 했던 학생들이 수능에서의 성적 차이,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점 차이, 그리고 사회에서 임금의 이제 격차,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그 연구이거든요. 그 연구들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을 1시간 더 한 학생들이 더 수능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리 영역에 보시면 수학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과목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교육으로 1시간을 더 공부를 한 학생들의 향상력은 1.5%가 향상되었고요. 반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1시간 더 공부한 학생들은 4.6%, 4.8%가 나옵니다. 이게 한 3배,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수능 성적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향상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대학 학점의 평균 점수도 몇 배는 안 될까요? 한 5배, 4배,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임금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학생 때 해왔던 학생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이 연구 이후에 여러 가지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 비교를 한 연구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이 3배에서 4배 정도의 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연구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필요한 잠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주도력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표 설정에서부터 계획, 그리고 실천, 그리고 평가까지 자기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조절력은 목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조절 가능하게끔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은 학습을 내가 가능케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공부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타인지의 능력인데, 메타인지는 thinking of thinking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지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사교육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 성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가장 하기 좋은 시기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